코로나19와 관련돼서 과연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오늘 톱뉴스로 잡아봤습니다. 먼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사람에게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방침입니다. 누굴까요? 함께 보시죠. 자, 결국은 우리 이 68세 선생님한테 어제 제가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한 3번은 말씀드렸는데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은 미국에서 입국해서 거주지도 거짓말, 휴대전화 번호도 거짓말로 신고하고 하루에 2번이나 사우나를 방문했던, 그래서 담당 경찰로부터 2번이나 출동하게 했었던 자가격리를 위반한 이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입니다. 자, 중앙일보 기자들이 아니 이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공항 검역대 통과했는지 상세하게 취재 잘했어요. 오늘 먼저 이분이 011로 시작하는 정지된 전화번호를 공항 검역소에 써냈다는 겁니다. 그러자 검역소 공무원이 이 선생님 이거 통화 안 되는데 그 지인 번호 빨리 쓰세요 라고 하자 이 남성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며 왜 그런 걸 나한테 지금 요구하나? 내가 공항에서 나가면 유심 지급 끼워서 꼭 연락할 테니 전화번호를 보내달라 라는 식의 굉장히 격분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검역소 직원이 입국자들은 밀려들고 바쁘고 또 이 선생님은 화내고 하니까 뭐 그냥 가세요. 그냥 통과시켰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송파구로 돌아온 A씨는 약속과 달리 연락이 두절됐고 사우나를 2번이나 갔더라라는 겁니다. 중앙일보 취재 잘했어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검역소가 A씨의 완강한 거부 등 난동을 부리자 믿어보자는 생각으로 보내준 것 같다. 이거 제 표현이 아니라 이분이 직접 난동 부렸다는 표현 쓴 거예요. 외국인과 달리 내국인은 본인이 거부하며 뾰족한 방도가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했어요. 기준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군요. 사실은 서민 교수님 오늘 나와 계신데 아니 이런 식으로 난동 부리면 아까 우리 방역당국 설명이 난동 부리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건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안 되죠. 사실 난동 부릴수록 오히려 더 자가격리를 더 심하게 한다든가 뭔가 더 처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사우나를 2번이나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우나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의학적인 얘기 잠깐 하자면 그 사우나가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가 원래 물에 약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그 바이러스가 죽거든요. 그래서 사우나 같은 경우는 사실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데 그 문제가 사우나를 하기 위해서는 옷을 벗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타르시는 여러 명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벗어놨던 그러니까 옷장을 다음 사람이 쓴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사우나 같은 그런 공중 이용시설은 피해야 되는데 이분이 일부러 그런지 2번이나 갔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죄질이 아주 불량해서 저는 제발 구속영장이 좀 잘 받아들여져서 구속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 좀 경각심을 좀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윤 선생님, 이건 부적절하지만 예전에 흔히 교통사고 현장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미국에서 입국하는 공항 검역소 사실은 전쟁터고 바이러스를 지키는 정말로 최후의 보루인데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뒤에서 계속 사람들 기다리고 처리해야 되고 하니까 검역소 직원이 이제 급해가지고 이렇게 했겠죠. 이럴 때는 그 검역소 직원한테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 대비한 제2의 세컨 옵션 매뉴얼을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바로 경찰 혹은 보건당국에다 넘긴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경찰에게 바로 인계한다. 그렇죠. 그 좋네요. 그럼 이제 경찰도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약간 비슷한 걸 느꼈던 게 얼마 전에 우리가 보도도 한번 본 것 같은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에 10만 원씩 받고 자가격리 대행을 해주는데 난 자가격리를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다. 라는 경우에도 이게 방법 매뉴얼이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런 부분에 매뉴얼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어떤 책임자 단계에서 그 사람이 재량권을 가지고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고성덕 변호사님. 다시는 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일이 적어도 공항 검역소에서는 없게 해야 한다라는 여러분의 말씀 들었는데 이 경찰이 강도 높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주 그냥 이번 사례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라는 의지인 거죠. 사실 그동안 이제 검찰에서는 그 역학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사실 감춘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구속을 원칙으로 하라 이제 이런 지침은 우리가 이미 알려져 있는데 자가격리는 이제 숫자도 많다 보니까 모두 뭐 구속시킬 수가 없잖아요. 위반자라고 해가지고. 예.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영장 청구된 이분을 보게 되면 입국할 때부터 속였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사우나에 그것도 2번 이상 갔다는 거고. 고의성이 다분하다. 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분이 자가격리 위반으로 누구에게 감염을 실제로 시켰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건 결과 책임에 가까운 거고. 그렇군요. 결국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속이고 위반한 이것이 중대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벌 100개로서 영장 청구하는 거 이건 뭐 전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발부되리라 보십니까? 네. 아마 법원에서 고민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 단순히 뭐 사우나 2번 간 거 가지고 영장 청구하는 거 이건 대한민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긴 한데. 왜냐하면 고승덕 의원님이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만약에 고 판사가 지금 이 영장을 근데 받았다면 저라면 발부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부를 안 하는 경우에 이른바 그 시그널링 메시지라 그래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너무나 무거운 겁니다. 판사님들은 그런 것까지 고민하는군요. 네, 이걸 정책적인 메시지도 분명히 고려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선배 판사, 고 판사는 어쨌든 영장 발부하라 네. 하는 의견인데 또 지금 후배 판사들은 어떻게 할지는 좀 안 하면 두고 봐야. 그건 국민들이 이제 자가격리 지킬 사람 없어요. 두고 봐야겠죠.